엄마,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저희도 각자 급한 일이 있다고요. 어차피 엄마 돌아가시면 저희가 상속받을 건데 미리 받는 게 뭐가 문제예요?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엄마 혼자서 10억을 다 갖고 계실 이유도 없고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순자 할머니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김순자는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65살의 몸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40년간 몸에 밴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더군요. 무릎이 시큰거리는 것을 참으며 일어난 순자는 작은 원룸 한켠에 마련된 간이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오늘은 손님이 좀 더 올까? 순자네 분식집은 동네 골목 모퉁이에 자리한 작은 가게였어요. 겨우 10평 남짓한 공간에 테이블 6개가 전부였지만 이곳은 순자에게 세상의 전부나 다름없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홀로 된 지 10년, 이 작은 가게 하나로 2자식을 키우고 생계를 이어왔거든요.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니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오래된 기름 냄새와 김치찌개가 끓는 향이 뒤섞인 그야말로 동네 분식집만의 그 냄새 말이에요. 순자는 천천히 앞치마를 두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에는 김치찌개부터 끓이자. 어제 담근 김치가 알맞게 익었을 테니까. 큼직한 솥에 김치를 볶고 물을 부어 끓이는 동안 순자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요즘 들어 장사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거든요.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로는 더욱 심해졌죠. 예전에는 점심시간이면 직장인들로 북적였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손님이 10명도 안 되는 날이 태반이었어요. 오늘도 그런 날이 될까? 제발 좀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아침 7시가 되자 첫 번째 단골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근처 공장에서 일하는 이경수 씨였어요. 50대 중반의 그는 매일 아침 순자네 가게에서 라면 한 그릇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라면 하나 주세요. 네, 어서 오세요. 금방 끓여드릴게요. 계란 넣어드릴까요? 아, 좋죠. 감사합니다. 순자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끓는 동안 이경수는 늘 그랬듯 신문을 펼쳐 읽었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순자에게는 큰 위안이었죠. 그런데 오늘따라 이경수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부동산 관련 기사를 유심히 보고 있더군요. 순자는 궁금했지만 굳이 묻지 않았어요. 손님들 각자의 사정이 있을 테니까요. 라면을 내놓으며 순자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요즘 장사는 어떠세요? 힘드시죠? 이경수가 면을 후루룩 먹으며 물었어요. 뭐, 그럭저럭이에요. 요즘 다들 어려우니까. 이경수 씨는 공장 일은 괜찮으신가요? 저희도 일감이 줄어서 걱정이에요. 그런데 사장님, 혹시 이 근처 부동산 움직임 같은 거 들어보신 적 있나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왜요?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순자는 분주해졌어요. 김밥을 싸고 떡볶이를 끓이고 튀김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북적이지는 않았어요. 간간이 들어오는 손님들을 맞으며 순자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래서는 임대료도 내기 힘들겠어. 어떻게 해야 하나? 오후가 되자 가게는 더욱 한산해졌습니다. 순자는 빈 테이블들을 바라보며 깊은 걱정에 빠졌어요. 건물주가 임대료 인상을 요구한 지도 벌써 석 달째였고 병원비도 밀려 있었죠. 당뇨 때문에 꾸준히 약을 먹어야 하는데 의료비 부담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저녁 무렵 마지막 손님이 나간 후 순자는
하루 매출을 계산해 봤습니다. 기름값과 재료비를 빼고 나면 손에 남는 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는 다음 달 임대료를 낼 수 있을까? 정말 걱정이네. 순자는 휴대폰을 꺼내 자식들의 번호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큰아들 민호는 캐나다 이민을 준비하느라 바쁘다고 했고, 딸 지영이는 이혼 소송으로 정신이 없다며 연락도 뜸했어요. 아직은 애들한테 손 벌리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정말 어려우면 도와주겠지. 하지만 평생 자식들만 바라보고 살아온 순자였지만, 이제라도 혼자 힘으로 해결하고 싶었거든요. 밤이 깊어가자 순자는 가게 문을 닫고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내일은 좀 나아질까?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되지. 순자는 작은 희망을 품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일주일 후 순자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전 10시 가게에 손님이 하나도 없을 때 건물주 박 사장이 들어왔어요. 50대 후반의 그는 평소보다 더욱 굳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박 사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순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앉으세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요. 임대료가 석 달째 밀려 있잖아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갈 건가요?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이 순간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막상 닥치니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곧 드릴게요. 요즘 장사가 너무 안 되어서. 그런 사정은 저도 이해해요. 하지만 저도 먹고 살아야 하는 사람이에요. 이번 달 말까지 밀린 돈 다 정리하지 못하면 계약 해지할 수밖에 없어요. 박 사장은 서류 봉투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서였어요. 사흘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발. 순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 사장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죄송하지만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이번 달 말 그게 마지노선이에요. 박 사장이 나간 후 순자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밀린 임대료만 300만 원, 거기에 이번 달 임대료까지 합치면 400만 원이었어요. 도대체 어디서 그 돈을 구하란 말일까요? 이제 정말 끝인가?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어요. 김순자 환자분이시죠? 당뇨 정기검진 예약하신 분인데 미납된 진료비가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간호사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얼마나 밀렸나요? 80만 원입니다. 이번 달 안에 정리해 주시지 않으면 다음 진료가 어려울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나니 순자는 더욱 막막해졌습니다. 임대료의 병원비까지 필요한 돈이 거의 500만 원에 달했어요. 통장 잔고는 고작 10만 원 남짓이었는데 말이죠. 어떻게 해야 하지? 정말 어떻게? 순자는 더 이상 혼자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존심을 버리고라도 자식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 때였어요. 오후 2시 순자는 떨리는 마음으로 큰아들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민호야.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지금 바쁜데. 민호의 목소리는 어딘지 귀찮아하는 듯 했어요. 엄마가 좀 어려운 일이 생겼어. 혹시 돈 좀 빌려줄 수 있을까? 전화 너머로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필요하신데요? 400만 원 정도면. 400만 원이요. 엄마, 제가 지금 이민 준비하느라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아세요? 비자 수속비에 항공료에 정착 자금까지. 민호는 한숨을 크게 쉬었어요. 그리고 저희도 대출받아서 준비하는 건데 어떻게 400만 원을 갑자기 빌려드려요? 그럼 200만 원만이라도. 엄마, 정말 어려워요. 미안하지만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민호야, 엄마가 정말 절실해서 그러는 거야. 가게 문 닫게 생겼어. 그럼 가게 정리하시고 편하게 지내세요. 요즘 일은 가까운 나이에 뭘 그렇게 힘들게 사세요. 순자는 아들의 차가운 말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알겠다. 바쁠 텐데 미안하다. 전화를 끊고 나서 순자는 딸 지영에게도 연락해 봤습니다. 엄마, 갑자기 웬 전화예요? 지영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어요. 지영아, 엄마가 좀 급한 일이 생겨서 혹시 돈 좀 빌려줄 수 있을까? 돈이요. 얼마나요? 300만 원 정도면. 엄마, 지금 제가 이혼 소송 중인 거 아시잖아요. 변호사비만 해도 몇 천만 원 들어가는데 어떻게 돈을 빌려드려요? 지영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엄마가 그 나이에 분식집 하시는 것도 이해가 안 가요. 그냥 문 닫으시고 편하게 지내세요. 지영아, 엄마, 저도 제 일로 바빠 죽겠어요.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딸마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순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키운 자식들이 저녁이 되어서야 마지막 손님이 나갔습니다. 순자는 하루 매출을 계산해 봤어요. 고작 7만 원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정말 며칠 안에 가게 문을 닫게 될 것 같았어요. 정말 끝인 건가? 40년을 일군 게 이렇게 무너지는 건가? 순자는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득 오늘 아침 이경수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부동산 움직임에 대한 이야기 말이죠. 혹시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건 아닐까? 작은 희망의 불씨가 순자의 마음에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젯밤 자식들과의 통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한번 시도해 보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민호에게 직접 만나자고 해봐야겠습니다. 오전 9시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민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민호야, 엄마가 집에 한번 갈게. 꼭 해야 할 얘기가 있어. 1시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지금 정말 바빠요. 오늘 비자 서류 제출하는 날이거든요. 다음에 시간 될 때 연락드릴게요. 순자는 한숨을 쉬며 다시 문자를 보냈어요. 정말 급한 일이야. 1시간만 시간 내줄 수 없을까? 엄마,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도 상황이 어려워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엄마 나이에 무슨 가게를 그렇게 고집하세요. 순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문자로도 이렇게 차가운 말을 하다니요. 민호야, 이 가게가 엄마한테는 전부야. 40년을 일군 곳이고 너희들 키운 곳이라고. 엄마, 이제 그만 정리하시고 편하게 지내세요. 나중에 캐나다 정착하면 모셔가겠으니까. 나중이 언제인데. 지금 당장 가게 문 닫게 생겼는데. 민호에게서는 더 이상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순자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지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영아, 엄마야. 엄마,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변호사 사무실인데. 지영아, 제발 엄마 말 좀 들어봐. 진짜 며칠 안에 가게 문 닫아야 해. 전화 너머로 지영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저도 지금 재산 분할로 머리 아픈데 왜 자꾸 그러세요? 그럼 100만 원만이라도. 엄마, 제가 지금 무슨 상황인지 아세요? 남편이 재산 다 숨겨놓고 이혼하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저도 당장 살 곳이 없어질 판인데. 지영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엄마가 65에 무슨 장사를 그렇게 고집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요. 지영아, 엄마는 편하게 지내시면 되잖아요. 왜 굳이 힘든 일을 하시려고 해요? 나이 들면 좀 쉬셔야죠.
순자는 딸의 말에 가슴이 막혔습니다. 이 가게가 엄마 인생의 전부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에이, 엄마. 가게가 인생의 전부라니요. 그냥 취미 삼아 뭔가 하고 싶으시면 동네 경로당에서 봉사활동이라도 하세요. 지영아, 엄마가 너희 키우려고 얼마나. 엄마, 저 지금 정말 바빠요.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뚜뚜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순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자식들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나이 들면 쉬어야 한다고. 가게가 취미라고.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이경수가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그런데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순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별일 없어요. 라면 끓여드릴까요? 네, 고맙습니다. 이경수는 평소보다 조심스럽게 순자를 바라봤어요. 뭔가 큰 걱정이 있어 보인다는 걸 느꼈거든요. 라면을 끓이는 동안 순자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경수 같은 손님이 오히려 자식들보다 더 자신을 걱정해 주는 것 같았어요. 사장님, 혹시 장사가 많이 어려우신가요? 이경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다들 어렵죠. 뭐? 제가 보기에는 정말 힘들어 보이시는데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순자는 이경수의 따뜻한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고맙습니다. 그런 마음만으로도. 사장님, 제가 어제 부동산 얘기했잖아요. 사실 이 근처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순자는 고개를 들어 이경수를 바라봤어요. 큰 변화요. 네.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혹시 사장님, 이 근처에 작은 상가나 땅 같은 거 갖고 계신 거 없으세요? 순자는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10년 전 남편이 살아있을 때 동네 끝자락에 작은 상가 하나를 샀던 기억이 났어요. 당시에는 별로 가치가 없어 보여서 잊고 지냈는데, 글쎄요. 하나 있긴 한데 워낙 외진 곳이라. 어디쯤에 있으세요? 순자가 위치를 설명하자 이경수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혹시 그 상가 한번 보러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왜요? 별 가치도 없는 곳인데. 아니에요. 요즘 부동산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순자는 이경수의 말에 작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럼 내일 시간 되시면 같이 가볼까요? 좋습니다. 제가 차로 모셔다 드릴게요. 이경수가 떠난 후 순자는 처음으로 며칠 만에 작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자식들은 자신을 외면했지만 뜻밖의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난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오후 2시 이경수가 약속대로 낡은 중형차를 몰고 순자네 가게 앞에 나타났습니다. 순자는 가게 문을 닫고 조심스럽게 차에 올라탔어요. 사장님, 그 상가가 정확히 어디에 있다고 하셨죠? 동네 끝자락이에요. 옛날에 남편이 싸다고 사놨는데 워낙 외진 곳이라 별로 가치가 없을 거예요.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그 상가에 대한 기대는 별로 없었어요. 차로 10분 정도 가니 한적한 주택가 끝자락이 나타났습니다. 순자가 가리킨 곳에는 작은 상가 건물이 서 있었어요. 2층짜리 건물로 아래층은 예전에 작은 슈퍼마켓이 있었지만 지금은 비어 있었습니다. 저기에요. 보시다시피 별 볼 일 없는 곳이죠. 그런데 이경수의 표정이 사뭇 진지해졌어요. 그는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보더니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김 팀장님. 저 이경수입니다. 혹시 그 대형마트 부지 확정 소식 정확한가요?
순자는 이경수의 전화 내용이 궁금했지만 조금 떨어진 곳에서 기다렸어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 자리가 맞아요. 언제 공식 발표 예정인가요? 이경수의 목소리가 점점 흥분되는 것 같았어요. 다음 주라고요. 정말 확실한 거죠. 전화를 끊은 이경수가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사장님, 이거 정말 대박이에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이 자리가 대형마트 부지로 확정됐어요. 다음 주에 공식 발표 난다고 하네요. 순자는 이경수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대형마트요. 그게 뭔 상관이에요? 사장님, 지금 이 상가 가치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글쎄요. 당시에 5천만 원 주고 샀는데 이경수는 잠깐 계산을 해보더니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사장님, 이 상가가 최소 5억은 될 것 같아요. 뭐라고요? 5억이요. 순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5천만 원짜리가 5억이라니 말이 안 되는 소리였어요. 네, 맞아요. 대형마트가 들어서면 이 일대 상권이 완전히 바뀌어요. 유동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나죠. 이경수는 흥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어요. 제가 부동산 투자를 10년째 하고 있는데 이런 기회는 정말 드물어요. 사장님이 복 받으신 거예요. 순자는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인가요? 꿈 같은 얘기네요. 진짜예요. 내가 확실한 정보통에서 들은 거거든요. 그런데 사장님, 아직 아무도 모르는 비밀 정보예요. 공식 발표 전까지는 절대 다른 사람한테 말하시면 안 돼요. 왜요? 이런 정보가 새어나가면 투기꾼들이 몰려와서 난리가 나거든요. 그럼 오히려 손해볼 수 있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도 현실감이 없었지만 이경수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았어요. 차로 돌아오는 길에 순자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요. 사장님, 그런데 혹시 가족분들한테는 말씀하실 거예요? 이경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글쎄요. 아직은 확실하지 않으니까. 순자는 어제 자식들에게 당한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아직 공식 발표 전이니까 조용히 기다리시는 게 나을 거예요. 그럴게요. 가게에 도착한 순자는 이경수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경수 씨 덕분에 희망이 생겼어요. 천만에요. 사장님이 복이 많으신 거죠. 그런데 정말 조심하세요. 아무한테도 말하시면 안 돼요. 이경수가 떠난 후 순자는 가게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일이었어요. 5억이라니. 정말 그럴 수 있을까? 그동안 자신을 힘들게 했던 모든 문제들이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임대료도 병원비도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너무 좋은 일이라 혹시 꿈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단 공식 발표가 날 때까지 기다려보자. 그때까지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순자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특히 자식들에게는 절대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어제 그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했는지 잊을 수 없었거든요. 그날 밤 순자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작은 희망이 마음속에서 따뜻하게 피어나고 있었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이경수의 조언대로 아무에게도 상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매일 그 일만 생각하고 있었죠. 정말 5억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그날 오후 순자가 혼자 가게 정리를 하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호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민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밝고 다정했어요.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호야, 웬일이니?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은 괜찮으시고요. 일주일 전만 해도 차갑게 대했던 아들이 갑자기 이렇게 다정하게 굴자 순자는 당황스러웠어요. 응, 그냥 지내고 있어. 그런데 너 목소리가 왜 그래? 아, 그냥 엄마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요. 그런데 엄마, 혹시 요즘 좋은 일 있으셨어요? 순자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상가 이야기를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좋은 일이라니. 별일 없어? 아, 그래요. 엄마, 오늘 저녁에 지영이랑 같이 엄마 뵈러 갈게요. 맛있는 거 사가지고요. 갑자기 왜? 너희 바쁘다며. 에이, 엄마. 아무리 바빠도 엄마 뵙는 게 우선이죠. 그럼 6시쯤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순자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히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설마 상가 이야기를 어떻게 알았을까? 저녁 6시 정각, 민호와 지영이 손에 커다란 쇼핑백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한우에 과일, 건강식품까지 가득 들어 있었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지영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일주일 전 차갑게 전화를 끊었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어머, 이게 다 뭐야? 돈 아까운데. 엄마, 무슨 소리예요? 엄마한테 좋은 것 사드리는 게 당연하죠. 민호도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엄마, 앉으세요. 제가 고기 구워드릴게요. 아니야, 내가 할게. 안 돼요. 엄마는 그냥 편히 앉아 계세요. 두 자식이 앞다퉈 순자를 챙기는 모습에 순자는 더욱 의심스러웠어요. 분명히 뭔가 목적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고기를 구우며 민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이 동네 부동산이 많이 오른다며요. 역시나였습니다. 순자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글쎄, 잘 모르겠네. 엄마, 혹시 이 근처에 상가나 땅 같은 거 갖고 계신 거 없어요? 지영도 슬쩍 물어봤어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니? 아니에요. 그냥 요즘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다길래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고 고기만 뒤적거렸어요. 그러자 민호가 더 직접적으로 나왔습니다. 엄마, 사실 저희가 들었는데 이 근처에 대형마트 들어선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누구한테 들었는데? 아, 제 친구가 건설회사에 다니는데 그러더라고요. 혹시 엄마가 그 근처에 상가 갖고 계시면 대박 날 수도 있대요. 순자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뭔가 알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엄마, 정말 아무것도 없으세요? 지영이 다시 물어봤어요. 하나 있긴 한데. 순자가 말하자 두 자식의 눈빛이 동시에 반짝였어요. 어디예요? 언제 사신 거예요? 10년 전에 아버지랑 같이 산 작은 상가야. 별같이 없는 곳인데. 엄마, 그게 어디에 있는 상가예요? 민호의 목소리가 급해졌어요. 순자가 위치를 설명하자 민호와 지영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엄마, 그 상가 정말 대박이에요. 뭐가? 그 자리가 바로 대형마트 들어설 자리 바로 앞이에요. 땅값이 10배는 오를 거예요. 지영이 흥분해서 말했어요. 정말이에요. 네, 엄마. 최소 10억은 될 거예요. 민호의 말에 순자는 놀랐어요. 이경수는 5억이라고 했는데 10억이라니요. 그럼 우리 가족이 부자가 되는 거네요. 지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축하해요. 정말 복 받으셨어요. 그런데 엄마, 이런 중요한 일을 왜 저희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민호가 살짝 서운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나도 며칠 전에 알았어. 그리고 확실하지 않으니까. 아, 그래도 가족인데 이런 건 바로 얘기하셔야죠.
순자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자신을 차갑게 대했던 자식들이 갑자기 이렇게 달라지니 기분이 묘했거든요. 엄마, 그런데 혹시 그 상가 팔 생각 있으세요? 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왜?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요즘 부동산이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적당한 때에 파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요. 글쎄,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어. 그날 밤 자식들이 돌아간 후 순자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분명히 돈 때문에 갑자기 태도가 바뀐 것이었어요. 기분이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결국 돈이 있어야 자식들이 찾아오는구나. 사흘 후 민호와 지영이 또다시 순자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손에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또 왔네. 바쁘다더니. 엄마,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왔어요. 민호의 표정이 평소보다 진지했어요. 지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앉으세요. 저희가 좋은 소식 가져왔거든요. 지영이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뭔데? 엄마, 상가일로 왔어요. 저희가 부동산 전문가한테 문의해 봤는데 지금이 팔기 딱 좋은 타이밍이래요. 순자는 당황했습니다. 자신과 상의도 없이 벌써 전문가까지 만났다니요. 너희가 언제 전문가를 만났는데? 어제 만났어요. 제 친구가 소개해준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예요. 민호가 서류를 펼치며 설명했어요. 여기 보세요. 감정평가서까지 받아왔어요. 현재 시세로 12억 정도 된다고 하네요. 12억이라고. 순자는 놀랐어요. 이경수가 말한 것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는 정부 발표가 나고 나면 세금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세금이. 네, 양도소득세랑 기타 세금에서 4억 정도 나올 것 같대요. 그럼 실제로 손에 남는 건 8억 정도죠. 그래도 많은 돈 아니야. 맞아요. 그런데 엄마, 지금 팔면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대요. 민호가 계산기를 꺼내며 설명했어요. 지금 팔면 세금이 1억 정도만 나와요. 그럼 11억이 고스란히 남는 거죠. 순자는 아들들의 말을 따라가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급하게 하려고 하니? 엄마, 부동산은 타이밍이 중요해요. 조금만 늦어도 세금 폭탄 맞을 수 있어요. 지영이 서두르는 듯 말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각자 급한 일이 있거든요. 급한 일이. 네, 제가 캐나다 이민 가는데 정착 자금이 필요하고 지영이도 이혼 소송 때문에 돈이 필요해요. 민호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상가 팔아서 나온 돈을 어떻게 나눌까 생각해 봤는데 지영이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엄마는 5억 가지시고 저희가 각각 3억씩 나눠 가지면 어떨까요? 순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너희가 3억씩? 엄마, 어차피 나중에 상속받을 돈이잖아요. 지금 미리 받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민호가 당연하다는 듯 말했어요. 그리고 엄마는 5억만 있어도 충분히 편하게 사실 수 있어요. 5억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순자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네, 엄마 나이에 그 정도면 넉넉하죠. 저희는 앞으로 살 날이 많으니까 돈이 더 필요하고요. 지영의 말에 순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내 상가인데 내가 정작 제일 적게 가져가라는 거니? 엄마,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11억 중에 나는 5억, 너희는 각각 3억씩이면 내가 제일 많이 가져가는 것도 아니잖아. 순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엄마, 화내지 마세요. 가족끼리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민호가 달래려 했지만 순자는 이미 화가 나 있었어요. 좋은 게 좋다고.
일주일 전에 너희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벌써 잊었니? 엄마, 그때는 저희도 몰랐잖아요. 몰랐다고. 그때는 엄마가 가게 문 닫게 생겼다고 해도 100만 원도 아까워했으면서 순자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이제 돈 된다고 하니까 갑자기 효자효부 되는 거야. 엄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섭섭해요. 지영이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했어요. 섭섭하긴. 내가 더 섭섭해. 10년 동안 혼자 살면서 이 가게 하나로 버텨왔는데 돈 안 된다고 하니까 취미라고 했잖아. 엄마. 그리고 지금 와서 가족이니까 나눠 가지자고. 그럼 그때는 가족이 아니었나?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엄마, 너무 심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민호의 목소리도 날카로워졌어요. 어차피 엄마 돌아가시면 저희가 상속받을 건데 미리 받는 게 뭐가 문제예요? 뭐라고?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엄마 혼자서 11억을 다 갖고 계실 이유도 없고요. 순자는 아들의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이 죽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로 들렸거든요. 너희들, 정말 내 자식들 맞니?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저희도 각자 급한 일이 있다고요. 그럼 엄마는 급하지 않다는 거야. 나는 40년 동안 이 가게로 버텨온 건 급한 일이 아니고, 순자는 더 이상 이 아이들과 있기 싫었어요. 당장 나가. 다시는 이런 소리 하러 오지 마.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의 진짜 모습을 본 것 같아 마음이 아팠어요. 며칠이 지났지만 순자는 자식들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특히 어차피 엄마 돌아가시면 저희가 상속받을 건데라는 민호의 말은 가슴에 비수처럼 박혀 있었어요. 내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그날 아침 이경수가 평소처럼 라면을 먹으러 왔습니다. 순자의 표정이 어둡다는 걸 단번에 알아챘어요. 사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아니에요. 그냥 잠을 못 잤어요. 순자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혹시 상가 일 때문인가요? 이경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사실은 자식들이 알았어요. 아, 그래요. 그럼 좋아하시겠네요. 좋아하긴요. 오히려 더 힘들어졌어요. 순자는 지난 며칠 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경수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자식들이 갑자기 달라진 태도, 상가 매매 재촉, 그리고 돈을 나눠 갖자는 제안까지 모든 것을 말했어요. 세상에, 그런 일이. 이경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힘드셨겠어요. 가족이 그렇게 나오면 얼마나 상처받으셨을까요? 맞아요. 차라리 모르는 사람한테 당하는 게 나을 뻔했어요. 순자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정말 그 돈을 자식들한테 나눠주실 생각이세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이경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한 가지 제안해도 될까요? 뭔데요? 그 돈으로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의미 있는 일이요. 네. 예를 들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시거나 공익사업에 기부하시거나요. 순자는 이경수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생각은 전혀 해보지 못했거든요. 그런 걸 내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사장님 같은 분이 하시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도움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이경수가 떠난 후 순자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동안은 자식들에게 물려줄 생각만 했었는데 다른 방법도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오후 순자는 동네를 산책하다가 청소년센터 공사 현장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된 지 몇 달째였어요. 여기 완성되면 동네 아이들이 좋아할 텐데. 순자는 문득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가난해서 제대로 배우지 못했던 그때를 말이에요.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 돈으로 저곳을 완성시켜주면 어떨까?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인터넷으로 청소년 센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완공하려면 10억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되어 있었어요. 10억이면 내 상가값이랑 비슷하네. 그날 밤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상가를 팔아서 그 돈을 전부 청소년 센터 건립 기금으로 기부하기로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상가 일은 어떻게 생각해 보셨어요? 민호야, 엄마가 결정했어. 정말이요? 어떻게 하시기로 했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기대감으로 가득했어요. 상가 팔아서 그 돈 전부 기부할 거야. 네. 좋죠. 언제 팔? 잠깐, 뭐라고 하셨어요? 기부한다고 했어. 청소년 센터 건립 기금으로 전액 기부할 거야. 전화 너머로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농담 아니야. 진짜야. 엄마, 정신 차리세요. 10억이 넘는 돈을 기부한다고요. 민호의 목소리가 급해졌어요. 왜 안 돼? 내 돈인데 내가 어떻게 쓰든 내 자유 아니야. 엄마, 그 돈은 가족 돈이에요. 혼자 결정하실 수 있는 돈이 아니라고요. 순자는 아들의 말에 화가 났습니다. 가족 돈이라고. 언제부터 가족이었니?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나 혼자 다 알아서 하라고 했잖아. 엄마,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요. 뭐가 달라? 돈이 있으니까 달라진 거지. 그때 지영이 끼어들었습니다. 스피커폰으로 대화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엄마, 제발 정신 차리세요. 그 돈이면 저희 가족이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너희만 행복하면 되는 거야. 나는 상관없고. 엄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엄마도 함께 행복하게 살자는 거죠. 순자는 딸의 말이 거짓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나는 이미 결정했어. 변호사한테도 연락했고. 엄마, 제발. 더 이상 얘기할 것 없어. 내 결정이야. 순자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음이 후련했어요. 평생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결정을 내린 것 같았거든요. 2달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약속대로 상가를 매매하고 그 돈을 전액 청소년 센터 건립 기금으로 기부했어요. 지역 신문에까지 크게 실릴 정도로 큰 화제가 되었죠. 김순자 할머니의 10억 원 기부로 청소년 센터 완공 앞당겨져. 신문 기사를 보며 순자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자신이 한 일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기뻤거든요. 그날 아침 이경수가 평소보다 일찍 가게에 왔습니다. 사장님, 축하해요. 어제 신문 봤어요. 고맙습니다. 이경수 씨 덕분에 좋은 일 할 수 있었어요. 아니에요. 사장님이 훌륭한 결정을 하신 거죠. 이경수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데 사장님, 자식분들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순자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연락이 끊겼어요. 기부한다고 하니까 화를 내며 나가더라고요. 그래도 언젠가는 사장님의 마음을 이해할 거예요. 글쎄요. 아마 평생 이해 못할 것 같아요. 순자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후에 청소년 센터 공사 현장을 지나다가 한 무리의 아이들이 울타리 너머로 들여다보고 있는 걸 봤어요. 할머니, 여기 언제 완성돼요? 한 아이가 순자에게 물었습니다. 내년 봄쯤 완성될 거야. 정말요? 빨리 완성됐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공부도 하고 놀기도 하고 싶어요.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을 보며
순자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자신이 한 일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다는 걸 실감했거든요. 너희들이 좋아할 만한 곳이 될 거야. 도서관도 있고 체육관도 있대. 와, 정말이요. 할머니는 어떻게 하세요? 할머니가 그걸 만드는데 도움을 줬거든. 아이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가요. 정말이요. 응, 정말이야. 그날 저녁 순자는 가게를 일찍 정리하고 근처 공원을 산책했어요. 요즘 들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거든요.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데 이경수가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여기 계셨네요. 이경수 씨, 어떻게 여기까지? 산책하다가 우연히 봤어요. 같이 앉아도 될까요? 물론이죠.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저녁 노을을 바라봤어요. 사장님, 요즘 어떠세요? 기분이 많이 나아 보이시는데. 네,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요. 평생 자식들 걱정만 하고 살았는데, 이제야 진짜 내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도 기뻐요. 이경수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그런데 사장님, 혹시 앞으로 계획 같은 거 있으세요? 계획이라니요. 가게는 계속 하실 거고요. 그럼요. 이 가게가 제 전부인걸요. 그런데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이경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실은 저도 혼자 사는 몸이라서요. 부인을 일찍 여의고 자식도 없어서 늘 외로웠거든요. 순자는 이경수를 바라봤어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희가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건 어떨까요?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제안이었거든요. 저는, 부담스러우시면 괜찮아요. 그냥 제 마음을 말씀드린 거예요. 아니에요. 부담스럽지 않아요. 다만 갑작스러워서 순자는 잠시 생각해 봤어요. 10년 동안 혼자 살면서 외로움을 많이 느꼈던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이경수 씨, 저희 서로를 잘 아는 사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이죠. 천천히 알아가면 되죠. 그럼 일단 친구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경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오랜만에 행복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자식들은 떠났지만 새로운 가족을 만난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청소년 센터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순자는 주요 기부자로서 테이프 커팅에 참여했어요. 김순자 할머니께서 보여주신 따뜻한 마음이 우리 지역의 미래를 밝혀주었습니다. 구청장의 감사 인사를 들으며 순자는 가슴이 벅찼어요. 행사가 끝나고 이경수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자는 말했습니다. 정말 잘한 일인 것 같아요. 당연히 잘한 일이죠. 사장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한 거예요. 그때 순자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저예요. 민호예요. 순자는 깜짝 놀랐어요. 2달 만에 처음 듣는 아들의 목소리였거든요. 민호야.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신문에서 봤어요. 엄마가 기부하신 거 정말 대단하세요. 순자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엄마,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엄마 마음은 생각하지 않고 돈만 생각했어요. 알고 있어.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순자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민호야, 엄마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 너희도 각자 행복하게 살아. 엄마, 건강하게 잘 살아. 그게 엄마가 바라는 거야. 순자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음은 복잡했지만 후련하기도 했어요.
이경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이제 정말 괜찮아요. 순자 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앞으로의 삶이 기대되었거든요. 혈연보다 진심이 더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한 여성의 당당한 선택이 감동을 주는 작품입니다. 이 영상이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지역이나 장소를 남겨주시면 제가 감사 인사 꼭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